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이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14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힘든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잘 반등을 해서 조금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또 급락을 했죠. 연준 부의장격인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부의장 지명자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제 나스닥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준 의장의 좀 시장 유화적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반대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분위기고요. 예,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 종목 오전에 대응하고 일찍 뭐 그냥 쉬었습니다. 예,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었던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구전자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는 이런 고가 자리 뚫고 가면서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뚫고 가는 과정에서 대응을 좀 했죠. 시가 이후에 아래쪽으로 뺐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 나오는 모습 보고서 제가 조정줄 때 매수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바로 뺐죠. 자, 요즘에 거의 이 돌파 매매를 했을 때 좀 이렇게 속임수를 주고서 물량을 털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짧게 뭐 한 1% 정도 꺼내서 빠르게 좀 손절을 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한 종목 좀 대응하고 오늘 또 시장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LG이노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오늘 사실 매매 대응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결국에는 대응을 안 했어요. 안 했던 이유는 요렇게 이제 3차 파동이 단기간에 이 대형주가 다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라 오늘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터졌죠. 그래서 이 대응할 만한 종목이긴 했어요. 요 자리가 이제 일봉상 전고점 자리 몸통 저항 라인이죠. 37,000 37만 500원짜리인데 그 자리 대응했다면은 이 종목도 수익 괜찮았거든요. 이 정도 구간이니까 자,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 나오고서 반등 나왔죠. 자, 근데 대응을 한 종목은 속임수가 나오면서 손절이 나가고 대응을 안 한 종목은 이렇게 슈팅이 잘 나오는 참 저도 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높은 자리라서 저는 대응을 안 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종목이었죠. 대형주 중에서는 뭐 가장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아마 이 종목의 대부분의 이 자금을 좀 들고 있는 단타꾼들은 여기에 좀 붙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어쨌든 뭐 상승은 잘 나왔어요. 자, 이 종목으로 뭐 수익 내신 분들 있으면 축하드리고요. 매매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이 자율주행 메타버스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대형주이고 지금 뭐 단기에 3차 파동이 다 나온 자리라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장하고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뭐 PCB 기판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또 애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또 실적이 호전된다라는 이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호재 뉴스가 좀 겹치면서 좋은 시세를 좀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매매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대부분 메이저 수급인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을 하는데 오늘은 뭐 전혀 반대입니다. 이 메이저 수급인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 수급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대형주에도 세력이 붙어서 좀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주 측면에서도 사실 좋은 위치도 아니고 부합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오디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텍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들어갔어요. 간신히. 이렇게 살짝 돌파를 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꼬리 매물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이 거래가 좀 활발하게 터지는 종목은 아니라 거래 대금이 좀 약해요. 1,000억 정도밖에 좀 안 터졌고 분봉상 움직임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흔드는 구간도 있었죠. 요런 구간에서 사실
물량 안 털릴 사람 없겠죠. 이게 뭐 하락이 거의 마이너스 6%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뭐 물량 다 털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슈팅이 나오죠. 돌파할 때 봉도 5%가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잡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조정 구간이 뭐 한 요 정도 구간 준다면 50% 정도, 뭐 한 75%, 50% 구간 정도 떨어진다면 잡아볼 만도 했겠지만 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잘 가긴 했습니다만 매매 대응하기는 쉽진 않았다. 그렇지만 분봉상 움직임은 그래도 괜찮았다.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LG 이노텍에 LED 핵심 부품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종가상으로는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하이로닉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로닉도 모양은 굉장히 좋죠. 52주 신고가에 깔끔하게 또 전고점 돌파하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다만 3파동이 단기에 다 나오는 구간이라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죠.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세계 최초 모바일 동시 추출 플러스 이식 기술 개발을 했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적용 이슈도 같이 겹치면서 이 종목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분봉상 움직임은 오후장에 좀 급하게 움직여서 사실 이 종목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 종목도 요런 이제 일봉상의 전고점 자리, 요런 자리가 대략 뭐 한 8,7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8,700원 자리 대응했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조정 구간에 정확하게 돌파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매수 자리 주고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그렇지만 이 돌파봉이 9.9%, 거의 10%짜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죠. 떨어졌을 경우 손실이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근에 핫한 이 탈모 관련한 이슈로 상승이 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좀 움직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화전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자도 깔끔하게 좀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죠. 차트상으로는 이 종목이 제일 이뻐 보입니다. 이런 고점 자리,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박스권 자리 돌파를 하면서 깔끔하게 돌파가 나왔죠. 거래대금도 이 종목으로 봤을 땐 역대급으로 터졌죠. 근데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340억 정도밖에 안 되고, 호가도 굉장히 얇아서, 그렇게 차트 모양 대비 거래가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분봉상 움직임도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좀 빈약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제 마음에 쏙 드는 분봉상의 움직임은 아니었고 장 막판에 또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상한가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 테슬라의 MLCC 공급을 한다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미있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코아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이 당정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 평을 해지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 비무장지대 근처에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린벨트 해제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좀 재료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일봉상의 위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단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한가는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갭이 좀 높게 뜨고 아래쪽으로 좀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이슈죠. 크라운 혜태홀딩스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봉상 위치 뭐 코아스하고 똑같죠. 역배열의 하락 추세에 있고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열사가 이 파주 양주에 100만 평 부지 땅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봉상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단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코아스와 다음 주에 갭을 좀 띄운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웅제약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웅제약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진짜
여기서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괜찮은 이슈가 좀 있었죠. 이 당뇨병 치료제 임상 3상 성공을 했고 내년에 출시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뉴스입니다. 임상 3상 성공을 했다는 거는 거의 상한가가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재료거리가 되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앞에 이런 큰 매물대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에서 호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무너졌죠. 슈팅이 급하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또 못 가니까 상한가를 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꺾이니까 바로 이제 매도에 동참을 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료는 괜찮지만 윗꼬리가 좀 강력하게 달려서 조금은 별로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다시 이제 위험한 위치로 왔죠. 2960포인트 이탈을 하면서 2910포인트를 또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사실 지지를 해주고 이 위쪽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나스닥이 힘없이 뭐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 시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좀 흔들렸어요.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수급으로 그래도 잘 유지를 해주던 외국인이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고, 매도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진짜, 이놈의 기관들 진짜 아주 답답합니다. 또다시 금융투자에서 거의 5천억에 가까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시장 하락을 아주 부추겼죠. 다시 올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위험 지역까지 다시 내려왔죠. 자, 코스닥 시장도 다시 960포인트, 970포인트짜리 이런 자리 지금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 자리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중요하죠.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나스닥이 또 한 번 더 흔들린다면 우리 시장 이런 저점 자리 어떻게 이제 지지를 할지 확인을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 다시 또 이런 저점까지 또 확인을 하러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꼬리 자리까지도 테스트를 하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자리 테스트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리를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또 힘들고 긴 시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1월 달이 아니라 2월 달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좀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하는 시장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2910포인트짜리 이탈을 하면 이 자리까지 또 확인을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을 하면 다시 이제 주가가 지수의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또 쌍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지켜줘야 된다. 지켜주고 반등을 해줘야 다시 반등을 해서 3,00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그랬을 때 아래권에서 만들어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여기를 돌파를 해내야 다시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121선 아래에 있는 하락 추세, 전형적인 하락 추세거든요. 역배열에. 121선 위에, 61선 아래, 그리고 21선, 61선 아래. 이렇게 이제 역배열로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자, 이렇듯 우리 시장은 어쨌든 중요한 자리, 코스피는 29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00 한 70포인트, 60포인트, 70포인트 자리 지지를 해주고서 반등에 좀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시장이 계속 좀 흔들리는 게 문제죠. 나스닥 시장이 최근에 모양이 많이 안 좋죠. 자, 나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최근에 이 음봉의 길이가 커지고 있어요. 2.5%대, 여기 또 마이너스 3%죠. 마이너스 3.3%. 또 이런 구간도 고가 대비 저가로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 3%. 이것도 마이너스 3.6%. 이렇게 음봉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런 저점 자리를 사실 종가상으로 여기서 이탈을 했잖아요. 어제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를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나스닥도 이제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을 하면 요런 자리까지 또 확인을 하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좀 반등에 강하게 좀 성공하기를 바래 보고요. 나스닥은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반대로 또 다우는 이렇게 또 단기 상승 추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두 지수가 지금 약간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두 지수는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우 쪽으로 나스닥이 수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스닥 쪽으로 다우가 수렴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될 것인데,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이제 다우 쪽으로 수렴을 하길 바라죠. 그래서 오늘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우리 시장도 같이 다음 주에 좀 강하게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좋은 시장으로 다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어떤 강력한 호재거리가 없고 이게 계속해서 연준의 이 불협화음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렇게 미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 억제 최우선 임무로 자기는 책임을 지겠다. 강력하게 수단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연 2%대로 끌어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르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이제 쏟아내면서 나스닥이 좀 급락을 시키는데 일조를 했죠. 자, 이렇듯 이제 시장에 호재거리는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런 매파적인 발언들 또 긴축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기업들의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둔화되는 듯한 분위기이다라는 견해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떻게 만들어질지 굉장히 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나스닥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